있는데 이런 커피 강의뿐만이 아니라 저명하신 분들, 또 학계에 계신 분들, 책을 또 저서를 내신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또 별도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강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인문학 아카데미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매주 수요일 요 시간에 커피를 이제 당분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릴 얘기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커피를 많이 먹는 국가일까요? 차를 많이 먹는 국가일까요? 미국이요? 미국. 미국은 모르겠네요. 미국은 아메리카노라는 말 자체가 커피 이름이죠. 거기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네. 그만큼 미국은 지금 현재 커피, 그 차보다는 커피를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커피가 아니라 차를 마셨던 분들이세요. 왜냐면 1490 몇 년도에 콜럼버스가 거기를 발견을 하고, 처음에는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식민지 비슷한 어떤 그런 영토가 됐겠죠. 그러다가 1500년대 들어오면서 영국에서 이주를 많이 하면서 동부 지역이라든지 영국하고 접해져 있는 이 동부 지역에 이제 영국 식민지화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거의 영국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했으니까 차를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커피 문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차 문화가 영국하고 못지않게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에 얽힌 이야기 중에서도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어떤 내용, 혹시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어보셨나요? 혹시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식민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를 많이 붙여요. 영국에서, 본토에서. 그럼 굉장히 반발이 있겠죠? 불만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노에 있는 그 주민들은 차를 마신다고 아까 그랬죠. 근데 그 차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차보다는 밀수업자들이 마시는 차를 주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밀수업자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가졌겠죠. 대신에 영국 본국의 입장에서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차를 수출을 하는 회사 이름이 동인도 회사인데, 동인도 회사 자체는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밀수를 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랬다가 영국에서 되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차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동인도 회사에서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출 수입만 이렇게 담당을 했다라면, 앞으로는 동인도라는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아라. 가격도 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딜까요? 밀수업자들이 손을 보는 거예요. 밀수업자들이 자기는 가격이 높게 판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얻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밀수업자들이 자기들이 보스턴 항구에 동인도 회사에 차 화물선이 들어온 거를 습격을 합니다. 그 습격을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직접 습격을 한 게 아니라 인디언으로 변장을 시켜요. 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인디언들이 했다라고. 그 사건이 바로 1773년도에 있었던 보스턴 정박 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겠죠. 네, 영국에서는 또 오해를 했겠죠, 당연히. 이거 인디언이 습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얘네들 위장을 해서 습격을 하니까 이거에 어떤 오해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관계가 안 좋아서 점점 그 일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굳이 뭐 독립을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뭐 영국하고 미국하고 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영국이 분리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야, 우리 앞으로 차 안 마시자. 마시지 말자. 대신에 뭐를 마셔야 되겠죠? 대신에 커피를 마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미국은 커피를 마시는 국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를 좀 못한 게 있어요. 네. 저기 습격을 했잖아요. 네네. 인디안으로. 네. 그런데 그때 습격한 사람들이 밀수업자인데 이게 왜 미국 국민하고 이 독립이 연관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습격을 했죠. 미국 사람들이 네, 습격을 했지만 인디언으로 변장을 했죠. 밀수업자가 미국 사람. 그렇죠. 네, 잔머리 썼지만 사실 뭐 그게 그 사건이 나중에는 다 밝혀지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동국하고 식민지 사이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정상적인 화물을 뭐 미국 주민들이 습격을 했다? 안 되겠어. 쟤네들 더 과세를 더 하자. 뭐 이랬겠죠. 그 오해가 쌓였겠죠. 물론 그 전에 이미 뭔가가 식민지와 본국과의 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관계는 더 안 좋았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상징하는 그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커피를 먹기 전에 차를 많이 마셨다. 왜? 영국의 식민지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게 불과 뭐 1700년대, 1800년대 들어오면서 독립전쟁이 되면서 남북전쟁이 또 일어나고 하는 게 서부의 시대가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1800년대 중후반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는 점점 유입이 되고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커피는 유럽의 커피보다 연하죠. 자, 유럽에는 에스프레소를 마시죠. 그렇지만 미국은 물을 타죠. 그래서 그거를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유럽의 커피, 진한 커피 대신에 물을 타서 먹는 연한 커피를 왜 마시냐, 이 사람들이. 홍차하고 농도가 비슷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 아메리카노라는 그 기원 자체. 네. 그런 설도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커피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핸드 드립을 좀 오늘 실습을 할 커피를 직접 실습을 할 핸드 드립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일단 핸드 드립을 실습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에요. 커피를 우리는 방식. 우리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여기 침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커피를 우리는 거예요. 커피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지금 오셨네? 네. 네네네. 커피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부글부글 끓여요.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려지겠죠? 그걸 바로 침지식이라고 해요. 침지식. 뭐 어떤 분들은 침출식 이런 정도의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압식.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커피를 강제로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대로 강제는 아니죠. 뭐 물을 끓인다고 하더라도 뭐 자연적인 어떤 그런 열역학에 의해서 이렇게 끓이는 건데 가압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 카페에 보는 기계 있죠. 그 머신을 보시면 커피 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강하게 압력을 써서 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걸 바로 가압식이라고 얘기해요. 맨 우측에 있는 모카포트 있죠? 저 위에 우측에 있는 저것도 같은 방식으로 내리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핸드 드립이라는 방식. 이거는 말 그대로 여과식은 종이에 커피를 담아서 중력에 의해서 물을 천천히 흘려버리면서 천천히 흘려내리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여과식. 대표적인 게 핸드 드립. 그래서 오늘은
핸드 드립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실습을 직접 하기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시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커피를 손으로 혹시 내려보신 분 계시나요? 네. 조금씩. 네네. 그런데 손으로 내리는 이 핸드 드립을 하실 때 항상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커피는 내릴 때마다 맛이 달라요 라고 얘기해요. 내릴 때마다. 어저께는 맛있었는데 왜 오늘은 맛이 없을까? 어저께는 이런 맛이 나는데 오늘은 왜 이런 맛이 날까? 항상 그래요. 저도 그렇고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조건이 있어요.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변수를 잘 알면 언제든지 그 변수를 적용하면 되겠죠.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속도예요. 속도.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 커피가 빨리 우려지느냐 천천히 우려지느냐예요. 자, 어떤 게 강할까요? 전 천천히 내리는. 그럼요. 천천히 내리는 게 커피가 강해요. 진하고. 근데 쓴맛이 하고 진한 거가 맛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지만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커피는 기호품이니까. 네. 어떤 분한테 맛있는지 어떤 분한테 맛이 없는지는 본인이 각자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거는 커피가 맛이 없다 있다를. 네. 지우 씨 조금만 조용히. 우리 수업 중에. 네. 아니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여기 그 커피 속도가 빨리 내리느냐 천천히 내리느냐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핸드드립 할 때는 손으로 천천히 내리느냐 네. 빨리 내리느냐. 이 기계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을 때 바리스타가 단추를 딱 누르죠. 그럼 커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에스프레소죠. 여기다 물을 타면 뭐가 되죠? 여기다 우유를 타면 라떼가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내린다고요. 쪼르륵 나온다고. 근데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요게 25초에서 30초 동안 나오면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40초, 50초 동안 천천히 나오면 그 커피는 쓰고 텁텁해. 반대로 얘가 10초, 15초 빨리 내리면 커피가 심심해요. 닝닝하다라고 얘기하죠. 거기다 물을 타든 우유를 타든 어떤 걸 타든 커피로서의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추출 속도고 그 다음에 분쇄도. 분쇄도는요 커피 가루의 굵기. 자, 이게 굵은 게 있고 미세한 게 있다고 쳐요. 굵은 거 미세한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물을 내려요. 어떤 커피가 빨리 추출이 될까요? 분쇄한 거. 굵은 게. 네. 빨리. 근데 보통 커피를 내리시는 분은 이 가루가 굵은지 미세한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지. 그냥 있는 대로만 내리겠지.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핸드드립 추출 조건이야 추출 속도랑 분쇄도랑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출 온도. 물의 온도예요. 이 주전자에 담겨져 있는 물의 온도입니다. 이 물의 온도가 가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커피의 물의 온도는 85도에서 한 95도 사이의 물의 온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럼 85도에서 95도 아무 온도나 상관이 없냐? 물론 상관은 없지만 좀 더 맛있게 내리려면 대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강하게 볶은 커피 있죠? 커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커피를 보시면요 커피를 강하게 로스팅한 온도가 있어요. 대신에 반대로는 굉장히 연하게 볶은 커피들이 있어요. 자, 대전제는 뭐냐? 강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물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빨리 흡수하는. 그 다음에 약하게 볶은 커피는 물의 온도를 높여요. 반대로. 자, 그러면 거꾸로 강하게 볶은 커피를 뜨거운 물로 내리면 어떤 맛이 강할까요? 쓴맛이. 쓰고 텁텁하고 이런 맛이 나요. 반대로
낮은 온도에 연하게 볶은 커피를 낮은 온도로 커피를 내리면 어떤 맛이 날까요? 더 밍밍하다. 그냥 밍밍해요. 어떤 경우에는 풀 냄새까지 날 정도로 이상한 맛이 나요. 그래서 그 적절한 온도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 커피가 강하게 로스팅 됐는지 약하게 로스팅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는 한 90도 내외로 내리면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 시연을 하기에 앞서서 원두 사용량, 커피를 양을 얼마큼 사용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는 커피를 보통 15에서 한 20g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상업적인 카페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물론 가정에서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되죠. 뭐 내가 10g만 사용했다, 뭐 조금만 사용하겠다,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게 못 돼요. 그래서 한 15에서 20g. 그 g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론 저울로도 계산을 하겠지만 요게 10g 정도예요. 요 정도가. 요 정도가 10g 정도. 물론 이런 용품들을 이런 용품들을 사면 이게 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10g 정도예요. 깎아서.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할 땐 요걸 가지고 2스푼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왜 20g을 이 정도로 사용하느냐? 요게 규모 경제예요. 요 정도로 사용해야지만 기본적인 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맛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또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1인용으로서는. 그래서 보통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 10g인데 한 스푼 반에서 한 2스푼 정도 요런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추출량. 그러면 20g 가지고 커피를 얼마큼 내리느냐? 보통 미리수로 계산을 하면 한 잔용은 200에서 250ml 정도 내리면 적당한 맛이 나오죠. 보통. 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20g 가지고 250ml만 내리면 너무 아까운데 난 500ml 내릴 거야. 뭐 내리면 되죠. 다만 보편적인 입맛에서는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맛으로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커피는 어떤 커피의 맛은 도구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레시피라고 얘기하는 사용량, 추출량, 뭐 어떻게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고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시겠죠? 네. 아까 추출 변수를 얘기했죠. 속도 막 이런 거 얘기했죠. 한 선생님이 예를 들면 부군께서 오늘 커피를 한 잔 내려줄래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진하게 내려줄래? 라고 부인한테 얘기를 한다면 보통 부부가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내렸을 때 농도가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부군께서 진하게 내려달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천천히 내려줘야 된다고. 우러나고. 네. 그 다음에 가루도 더 미세하게 갈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거는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맛을 보고 선생님이 내려주는 거는 너무 나한테는 진해. 그러면 집에 가서는 꼭 그렇게 안 내려도 되죠. 좀 빨리 내리거나 이렇게 충분히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진하게 내리고 물 타주면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뭐 물을 좀 희석을 해서 드시는 거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뭐 여기서는 그 어떤 디테일하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냥 커피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불림이라는 걸 해요. 살짝 적셔준 다음에 뜸들이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림을 하고 한 200에서 250ml 정도를 한 2-3번에 걸쳐서 나눠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2분씩 나오셔서 한번 커피를 내리고 내린 거를 또 본인만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여기서 어느 분이 잘 내렸다 못 내렸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린 거는 이런 맛이 나네?
근데 오늘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똑같은 커피를 드릴 거거든요. 오늘 조금 커피가 새콤새콤한 산미가 많은 커피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는 이거 먹던 커피보다는 좀 시큼한데? 새콤새콤한데? 이렇게 좀 느끼는 정도의 커피를 오늘 드릴 건데 드셔보시고 어떤 분은 신맛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신맛이 덜하고 쓴맛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네 분이 다 틀릴 거예요. 다를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하고 저분이 왜 내 커피보다 더 진하게 느껴질까? 아까 보니까 굉장히 저분은 천천히 내리시더라. 이런 것만 캐치를 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커피를 내리기 전에 여과기를 접어야 돼요. 여과기를 제가